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너구리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회귀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릴까 하는데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고 뭐 보아송이라든지 다양한 회귀 분석이 많죠. 근데 이런 다양한 회귀 분석의 좀 기본 뼈대, 기본적인 형태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선형 회귀 분석에서 뭐 조금 변환하고 조금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형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을 해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영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사실 이미 뭐 정보를 얻기도 쉽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상당히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회귀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함수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선형은 직선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직선 함수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조금 같이 대화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회귀 분석을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얘들을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은 어떤 직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떤 직선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뭐 저한테 그런 기준을 이 회귀식에 만들어지는 기준 조건을 말해주지 않고 회귀선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회귀직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저는 수만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무수하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그어질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어질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그어질 거야, 뭐 엄청나게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보신 것처럼 기준이란 게 없으면은 이 직선은 어떻게 그어졌는지,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을 긋는 기준이 일단 필요하죠. 이 기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하면은 뭐 리스트 스퀘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한글로 말을 한다면 최소 제곱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최소 제곱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이제 회기선, 회기직선 뭐 다 동일한 말인 거니까요. 회기선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사실 공식적인 부분이고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회귀 분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 뭐 간단하게 그냥 상식선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최소제곱법이라는 아이디어는 만약에 우리가 직선 어떻게 뭐 이렇게 그었다라고 한다면 이 직선이 회귀선이라고 했을 때 이 실제 데이터들과 이 직선의 거리를 다 구해봅니다. 다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되죠. 거리가 뭐 다 나올 거예요. 뭐 지금 같은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올 거예요. 그럼 얘들을 다 제곱을 해요. 다 제곱을 해서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이 제곱한 값들을 다 더해줍니다. 뭐 다 더해주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을 가장 작게 하는 그 직선을 구하는 것이 저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보다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이 값이 이 제곱한 것의 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값을 가장 작게 하는 어떤 선을 만드는 것이 최소 제곱법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공식도 사실 쉽게 구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거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제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최소 제곱법 방법이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결과만 간단하게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점을 가장 가깝게 만드는 모든 점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만드는 게 그 저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선이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들을 가능하면 이 점들 사이로 관통하게 되는 요런 식으로 좀 관통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거리 차이를 구해 가지고 제곱을 했을 때 합이 가장 작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회계식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회계 분석을 하면은 이 직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을 우리가
이 직선이 이제 회귀 분석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은 회귀 분석 어쨌든 하긴 했는데 그러면 했는데 밑에다가 쓸게요. 회귀 분석을 해서 직선을 얻었어 라고 한다면 선형 회귀 분석 그래서 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직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왜 쓰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직선을 만든 거니까 직선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그 예전에 수학 공부를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절편이라는 것과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 네, 기울기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x축은 뭐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 어떤 변수가 될 거고요. 뭐 이제 뭐 독립 변수가 될 거고 y축은 종속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은 이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는 독립 변수와 뭐 관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 그린 이 회기식이 만약에 기울기가 뭐 1.5라고 합시다. 만약에 1.5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라는 변수가 1 증가하면은 y는 1.5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y는 1.5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뭐 조금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요즘에는 워낙 더 많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회귀 분석으로도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면 만약에 이런 회귀선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x가 0인 새로운 케이스를 얻었습니다. y는 몰라요. y는 모르고요. y는 모르는데 x가 0인 거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제 이 y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귀선에 의해서 x가 0일 때 y는 지금 뭐 요쯤이구나 여기구나 회귀선에 의해서 y는 여기구나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그러면은 x가 여기일 때에는 y가 뭐 요값이 뭐 만약에 0.1이라고 한다면 y는 0.1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회귀 분석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관계 그러니까 변수 간 관계 뭐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측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귀 분석의 목적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 과정과 목적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러면 회귀 분석이라는 게 되게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관계도 알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되게 장점이 많은데 그러면 막 쓸 수 있냐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분석을 할 때 가정과 가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얘들은 이제 가설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죠.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 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석을 지금 써도 이 데이터에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 다른 분석을 써야 되느냐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는 건지 회귀 분석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인 부분인 거죠.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냐고 한다면은 지금은 제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선형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또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변수 간의 관계가 약간 곡선 형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변수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러면은 회귀선을 만약에 어떻게 그을까요? 이런 식으로 2차 곡선 형태로 변수 간의 관계가 나온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선을 만약에 이렇게 끄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긋게 된다면은 얼추 봤을 때 이쪽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아예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쪽이 완전 또 틀렸죠. 그러면 뭐 이렇게 꺼야 되나? 이건 의미가 없죠. 이건 의미가 없고 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 관계가 선형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가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모든 분석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에서도 좀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정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가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형성 가정, 그리고 뭐 등분산성 가정, 그리고 독립성 가정, 그리고 마지막이 정규성 가정,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얘네들 가지고도 제가 영상을 다 따로따로 찍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회귀 분석을 쭉쭉 진행하고, 이 회귀 분석을 이 회계선을 만들어서 뭘 하는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는 추가적입니다만 상식을 조금 넘어서 조금 뭐랄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이 직선을 가져올게요. 다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선을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 하나 찍혔어요. 여기 하나 찍혔는데 최소제곱법에 의하면은 이 거리를 구한 뒤에 제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제곱은 값이 크면은 제곱을 하면 더 커지잖아요. 제곱을 한 뒤에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근데 값이 조금 뭐 작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곱을 했을 때도 차이가 조금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1을 제곱하면 1인데 100을 제곱하면은 일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얘랑 2가 2였는데 4가 된 거고, 얘는 100이었는데 많이 된 거고, 1이었는데 1이 된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최소 제곱법은 이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값이 생기면은 최소 제곱법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이상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상치가 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값에 값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회계선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뭐랄까 회계선은 일반화된 결과를 줘야 되는 건데 이 이상치 하나 때문에 아예 이 회계선 자체가 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상치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치가 있다면은 이 이상치가 왜 발생하셨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 이상치 때문에 회계선이 많이 망가지진 않았는지, 좀 왜곡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치에 의해 회계선이 왜곡 수 있다. 이 정도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왜 하는지,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을 막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일단은 선형 회귀 분석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뭐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선형회귀 분석 간단하게 개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은 부분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은 분석을 하시는데 좀 더 막힘없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가정 확인이라든지 그런 결과 확인에 대해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 삼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